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고등법원 판사도 탄핵하겠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가 그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해서 대법원장 탄핵은 반헌법적 폭거다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도 있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 발언 중이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발언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새 대통령이 임기가 개시되는 6월 4일이면 정확히 1000일째가 됩니다. 그때까지 결론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파기환송돼서 사건이 돌아오자마자 적법하게 그리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공판기일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탄핵소추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세력인가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삼권 분립마저 위협하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비판인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절차, 그러니까 대법원이든 대법관이든 이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헌법 84조가 전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 반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 진행을 했다고 하면 위헌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탄핵 안 됩니까? 대법원장, 재판관, 판사 탄핵 대상으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은 5월 12일까지 이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이번에 대법원의 파기 환송 그리고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은 주권자의 권리,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 나온 후보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정권을 나의 주권을 실현할 임무를 하는 선택하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일까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다 멈추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탄핵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은 지도부에 일임돼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얘기는 법봉 입법봉 얘기는 단순하게 어디의 권위가 더 높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 그리고 대선이라는 이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 주권자의 선택에 있어서 대법원의 이러한 지금 행위 자체가 올바르냐, 이럴 경우에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사법부가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은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불복 절차에 의해서 불복하고 다투겠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법부를 무조건 존중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나머지 비상계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 전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본인 나와서 보리밥 드시고 다닙니다. 그 구속 취소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결정을 한 지기현 재판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형사소송법상 구속일을 그렇게 계산한 일도 없었고 딱 그 사건에만 적용한 겁니다. 그 사건과 지금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하나의 얼개거리처럼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로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재판 끄는 수법을 한번 분석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또 그것과 제가 설마 했는데 거기에 판사 탄핵도 제가 혹시 이런 방법도 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예측은 빗나가야 맞는데 이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좀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요.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네,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저게 지금 뭔가 거창한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 재판장을 탄핵하면 다른 재판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 며칠 시간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권 그리고 일종의 공권력이죠.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판을 고의로 미루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아니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대법원에서 유죄난 내용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최고법원에서 무려 10명의 대법관이
다 유죄라고 확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툴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법치주의의 핵심인데 그 방법대로라고 하면 그 내용된 사실관계를 보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로써 표를 훔치려고 했다라는 게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자성 한마디 없는 게 과연 예전의 민주당이 맞느냐?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 질타를 한번 꼭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국민이 대통령 2명도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들어보시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합법을 빙자해서 열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천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후보직이 날아가면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뭐 이런 내란 특별재판소 이런 것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자, 그러자 현직 판사들이 부글부글한 반응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선고 기일 잡았을 땐 별말 없더니 무죄 안 나오자 선별적 분노다. 선별적 분노. 설득이 없다. 또 다른 판사. 대체로 민주당 행태가 선 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염두에 두고 선고 미뤘다면 그게 더 정치적이다. 라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미리 대법원장 탄핵안을 써놓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친명계 의원 최상목 탄핵안도 사전 발의에 제때 처리했다.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도 미리 써놓자. 조희대는 물론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그러자 저희 뉴스에이에 앞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만약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반헌법적 폭거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과 그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님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을 때 망상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온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망상과 피해의식이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국내에서 본인들의 팬덤인 개딸이나 이런 분들에게 소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략으로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인데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정치 후보 리스크 그리고 법원과 관련해서 앞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성역이 아닌데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나.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모두가 법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 소개해드립니다.